장윤선 기자님, 네. 이게 정치인들 사이에 이렇게 싸운 건 저는 처음 보는데요. 그렇죠. 하여간 어제 그 여의도 정치권에서 제일 웃기는 뉴스, 재밌는 뉴스로 회자됐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여의도라는 지역에 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의도는 하루에 최소 2번 이상의 정보 시장이 열립니다. 예, 그게 바로 점심 시간과 저녁 시간인데요. 예전에는 포장마차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녁 때 되면은 이 포장마차 저 포장마차에서 술 마시다가 뭐 싸움도 나고 경찰도 오고 뭐 이런 일들도 옛날에는 왕왕 있었는데 여하튼 요새는 이제 그런 회식 문화가 많이 없어지고 코로나 이후로 그래서 대체로 점심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뭐 좀 확인한 바로는 세 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 방에 쭈루룩 이제 앉아가지고 밥을 먹은 건데 이제 안철수 의원도 기자들하고 뭐 기자 3명하고 밥 먹었다고 하고 이준석 대표도 기자들하고 밥 먹고 서범수 의원도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비서실장 했던 이렇게 세 팀이 이제 앉아서 밥을 먹고 쭉 있었겠죠. 이제 칸막이가 있는 식당들이에요. 조그맣게. 그런데 대체로 그 방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옆방에 누가 와 있는지 그래서 여의도에서는 조용히 하래 이렇게 말하면서 밥을 먹기도 하는데 여하튼 전반적으로 보면 한편으로는 좀 웃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거를 그냥 차라리 대놓고 토론을 하든가 뭐 이렇게 식당에서 남 욕하다가 이렇게 걸리기고 뭐 고성이 난무하고 이러냐 싶기도 한데요. 하여튼 재밌는 포인트는 한 20분 정도를 듣고 있었대요. 이준석 전 대표가 듣고 있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가지고 조용히 좀 하라고 이제 악을 썼는데 이게 소리를 질렀으면 그 다음에 그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20분 더 얘기하더라. 굴복하지 않고 계속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이거 누가 잘못한 겁니까? 뭐 저는 이제 호칭부터요. 우리 앵커님에게 이준석 전 대표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옛날에 방송에는 제가 그걸 써줬어요. 유튜브에서는 이준석이라 했지만 이제 방송에서도 이준석 씨라고 할 거예요. 뭐 미스터 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미스터 리? 미스터 리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말이 그게 앞으로는 저는 이준석 씨다 예. 이렇게 호칭할 거고요. 예. 지금 미스터리. 그 이태원 일주기 때 인요한 위원장이 갔죠. 그때 그 어떤 분이 막 욕을 하면서 당신이 한국인이냐 이렇게 비하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마 이게 이준석 씨도 같은 이게 마음이 아닌가. 인요한 당신이 한국인이야? 미국 외국인이 뭘 안다고 이게 혁신위원장을 해? 이렇게 영어로 한 게 저는 상당히 그 인종차별적이면서 상당히 모욕을 주는 이런 발언이에요. 이걸 다 비판해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도 이게 아마 옆방에서 그 이준석 발언은 이게 혐오 발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그걸 옛날에는 이게 옆에 듣기도 서로 이렇게 기자도 있고 예의를 차리잖아요. 그런데 듣긴다고 거기 안철수 씨라고 하는 거 보세요. 안철수 씨 이러면서 이게 막 몇 번이나 외치다 고함 지르고 이게 난리친 거 아닙니까? 정말 이게 저는 이걸 보고요. 이준석 씨는 이게 한마디로 이게 인격 파탄 장애 중증 환자가 아닌가. 대통령 보고 환자라더니 옛날에 안철수 의원들이 아픈 사람 상대 안 한다 그랬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남들 비하했잖아요. 지금 누가 환자냐 말이에요. 이준석 씨가 환자냐 아니면 이게 다른 윤석열 대통령이나 안철수 의원이 환자냐. 저는 이준석이 환자라 봅니다. 이준석이가. 이게 바로 인격 파탄 장애다. 먼저 항상 정치 전에 제가 뭐 이게 꼰대라 뭐 나이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건 이게 동서와 고금에 불문하고 정치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돼야 되는 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걸 좀 이게 깊이 고민해야 돼요. 이준석 대표가 그 부산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 만났을 때 했던 얘기는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을 지칭한 것 같지는 않은데 단수였고요. 단수였고 그거는 누가 봐도 이게 꼭 이름을 대야 됩니까? 그건 문맥을 보고 다 판단하는 겁니다. 서울에 있으면 그게 윤 대통령이다. 대통령실이고 단수요 지칭. 네. 아니 뭐 국민의힘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당도 법인격이 있고요. 네. 근데 두 사람 설전은 어떻게 봐요?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래도 안철수 의원께서도 좀 그래요. 왜냐면 그래도 나름 정치권에서 비중 있는 좀 중진 정치인이시고 그다음에 당 내에서도 대선 후보로서 경쟁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단일화에까지 이른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큰 어른이잖아요. 나이도 많으시고. 근데 그 이준석 대표가 뭐 여러저러 실수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뭐 밥 먹으면서 식사 자리 방담으로 그렇게 본인이 할 얘기인가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옆에 앉아 있었던 걸 몰랐을까요? 그 칸막이 그다지 높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보면 앉아
있었던 걸 알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가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대구까지 찾아 내려갔는데 거기에 그렇게 문전박대하듯이 영어로 모욕 준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고 이번 건도 그렇게 됐으면 또 조용히 가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니 그래도 저 여기 있는데 좀 그만 좀 하시죠. 좀 듣기 거북합니다. 아니 따끔하게 얘기하면서도 예의는 갖출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철수 씨 이제 그만하세요. 뭐 이렇게 소리 지르듯이 뭐 이렇게 같은 어쨌든 지금은 같은 당인데 그렇게 나이도 좀 많으신 분한테 싸우자고 멱살 잡고 덤벼드는 게 좀 치기 어린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가장 큰 약점이거든요. 그게 뭔가 치기 어려 보이고 좀 철없어 보이고. 근데 그 태를 아직 벗지 못한 듯한 느낌을 자꾸 주면 그분이 과연 보수에서 아니면 보수든 중도 보수든 어찌됐든 이 정치권에서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 리더로서 사람들에게 인식될 것이냐, 그거는 조금 저하하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장 찾아갔을 때 문전박대하고 그렇게 영어로 모욕 준 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평가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뇨한 혁신위원장만 더 떴어요. 이게 정치권의 공식이거든요. 문전박대 당하면 네. 득이다. 네, 뭐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러니까 좀 본인이 신당 창당까지도 최근 행보를 보면 염두에 드는 것 같은데 뭔가 그러한 새로운 정치 세력의 구심적 역할을 하거나 대표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언행을 좀 신중해야 된다 이제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 분은 당 대표에 이제 대선 후보까지 했었고 네. 또 한 분은 30대 당 대표를 했던 분인데 네. 여의도의 품격이 뭐 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문 대변인은 어떻게 봐요? 네, 저도 지난 10일 동안 이준석 전 대표가 두 가지의 좀 실책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조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부산 토크 콘서트에 갔는데 거기서 기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영어로 이제 미스터 린튼이라고 부르면서 또 이 영어 특징 중에 하나가 please나 이런 seriously 이런 말을 좀 많이 썼는데 저도 미국에서 학교 생활했지만 이게 굉장히 경솔하고 예의 없는 말투입니다. 그러니까 please는 원래 간청을 하거나 도움을 구할 때 please를 쓰는데 이준석 대표가 썼던 please는 계속해서 이제 please, seriously 이런 거는 조롱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런 어투가 있습니다. 그 그래요? seriously 말이 진심으로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톤이 다르거든요. 오늘 우리 토론이 굉장히 깊이 있어지는 것 같네요. 왜냐면 진짜 뭐 이렇게 하는 예, 약간 진짜 너 이러는 게 맞아? 그렇군요. 약간 이런 예, 톤이 예. 그거는 뭐 미국 생활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은 그 말투를 보면서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참 그걸 보면서 좀 불쾌한 것이 저렇게까지 저런 조롱의 투로 심지어 영어를 쓰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사실 요즘 최근 이제 미국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이준석 대표 때문에 마치 미국에서 학교 다니다가 뭐 이렇게 온 사람들은 다 저런 식으로 예의가 없다 이렇게까지 싸잡아서 욕 먹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불편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안철수 이제 의원과 식당에서 만나서 그렇게 이제 사실상 말다툼을 식당에서 벌인 것도 저는 이게 이준석 대표의 결정적인 이제 이 한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저희 국민의힘의 초대 대표를 지낸 분이고 인지도로 치면은 최소 한 3선 2선 정도의 인지도를 국민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데 아무리 안철수 의원한테 2016년에 선거도 지고 서로 사이가 안 좋다 하더라도 그래도 23살 차이 납니다. 두 분이. 우리나라는 장유유서라는 문화가 있고요. 예의 범절을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근데도 꼭 안철수 씨라고 하면서 그렇게 뭐 어른까지는 아니지만 연장자를 그렇게 대하는 태도가 저는 우리나라의 주요 정치인으로서는 온당치 않은 모습이라 생각하고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한 것이 이준석 대표가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정치권에 입문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안 한 티가 너무 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들 입사를 하면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배우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조심하고 신중한 이런 모습을 배우는 건데 이준석 대표는 그런 게 너무 없고 오히려 이제 자신이 어떤 주장하는 이 스피치 메시지에 대해서 집착하고 꼭 내가 저 사람을 조롱하고 이겨야겠다 이런 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20대 초반 중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문종영 부대변인이 준비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준석과 안철수의 만남은
운명인가봐. 그 많은 식당에 왜 하필 바로 옆자리. 이런 글이 있고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죠. 안타까운 안초딩.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진짜 안철수와 이준석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코미디를 한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뒷담화는 당사자 모르게 하는 거고 들키면 사과하는 거다. 안철수님 이런 의견이 있고요. 이준석은 남을 수도 없이 모욕 주면서 자기 비방하는 건 절대 못 참는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미스터 린턴이라며 영어로 응대한 것은 당신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맥락에 명백한 인종차별이라고 에일대 교수는 미국인이면 퇴출감이라고 했다. 이건 많이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자, 확실히 이준석이 있어야 정치권이 재밌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